예전에는 며칠만 굶으면 쏙 빠졌는데 지금은 물만 먹어도 찌시는 분, 밤마다 열이 훅 올라와서 이불을 걷어찼다 덮었다 밤새 반복하시는 분, 낮에는 입맛이 없다가 밤 10시만 되면 빵이랑 떡볶이가 미친듯이 당기시는 분, 남편이나 아이한테 별것 아닌 말에 화가 폭발했다가 돌아서면 자책하시는 분, 이거 다 같은 갱년기 증상인데요. 사실 원인은 전부 다 다릅니다. 오늘 갱년기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본인에게 맞는 관리법과 호르몬 문제 없이도 가능한 치료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인지 아니원 홍명희 대표원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유형을 나누기 전에 왜 40대 중후반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 전체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는 건데요.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 뇌의 시상업을 하는 체온 조절 센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작은 온도 변화에도 교감신경이 과하게 반응하거든요. 혈관을 확 열고 땀을 쏟아내는 거예요. 안면 홍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거기다가 에스트로겐은 내장 지방의 축적도 막고 인슐린 작동도 도와주는데 이게 사라지면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지면서 먹은 게 전부 뱃살로 직행합니다. 20, 30대 때는 조금만 덜 먹으면 빠졌는데 이제는 아무리 굶어도 안 빠지는 이유,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갱년기라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활화산입니다. 몸에 수분이 진액이 말라가면서 가짜열이 위로 치솟는 상태입니다. 밤에 이불을 걷어찼다 덮었다 반복하시고 신경 쓰면 얼굴부터 뒷목까지 열이 훅 오르면서 땀이 터지고요. 안구 건조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아침에 혀가 바싹 마르는 것도 이 유형입니다. 특이한 건 체형 변화인데요.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등살이랑 윗배만 두꺼워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위로 뜨는 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핵심이라서 자기 전 15분 미지근한 족욕이랑 귀 위쪽 신분열 지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활화산과는 완전히 반대인 늪지대형인데요. 열이 위로 뜨는 게 아니라 대사 자체가 꺼져서 노폐물과 부종이 몸에 고이는 유형입니다. 샐러드만 먹고 잤는데 다음날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있고 아침에 손가락이 부어 반지가 잘 안 들어가고 저녁에는 양말 자국이 안 없어져요. 추위를 잘 타고 손발이 차갑고 조금만 움직여도 바닥으로 꺼지는 피로가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절대로 굶으시면 안 됩니다. 굶으면 대사가 더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대신 아침에 스쿼트 15번으로 큰 근육을 먼저 깨우셔야 하고 차가운 샐러드 대신에 익힌 채소를 드셔야 대사가 원활히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롤러코스터 유형인데요. 앞에 두 유형이 몸의 열이나 대사의 문제라면 이건 감정 쪽이에요. 사소한 말에 분노가 터졌다 자책하며 우울해하시고 낮에는 입맛이 없다가 밤이면은 빵과 과자가 미친듯이 당기거든요. 누우면 걱정이 꼬리를 물어서 뒤척이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는 것도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이분들은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게 중요해서 하루 3번 복식호흡이랑 귤껍질차나 치자차 같은 향 좋은 차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을 이제 아셨다면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갱년기 분들에게 공통으로 꼭 필요한 습관들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식후 10분 걷기는 반드시 해주세요. 인슐린 스파이크를 막아 내장 지방의 축적을 확실히 줄여주거든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서늘하게 유지하시고 자기 1시간 전에는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드시면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밤에 빵이나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랑 카페인, 알코올은 꼭 피하셔야 하고요. 밤에 단 것이 당길 때에는 구운 견과류나 대추로 대체해보세요. 대추는 천연 신경 안정제로 불리는데 예민해진 뇌를 진정시켜서 스트레스성 폭식도 막아줍니다. 잠이 안 올 때 와인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알코올은 분해 과정에서 열이 나서 깊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식은 오미자차를 드세요. 오미자는 진액을 거두어들이는 힘이 강해서 입마름과 식은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합과 채소는 호르몬 대사를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해주고 마, 연근, 둥글레는 고갈된 점막의 윤활유 역할을 하니까 평소에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러면 호르몬제는 안 먹어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비알, 안젤릭, 듀아비 같은 호르몬제는 안면 홍조와 골다공증 예방에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리비알은 식욕 폭발이나 탈모 같은 부작용이 있고 안젤릭이나 듀아비는 수분 저류로 몸이 붓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절반 이상이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시고 끊으면 밀려있던 증상이 한꺼번에 터지는 리바운드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제가 부담스러우시거나 이미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병원에서는 자율신경계 균형을 되찾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활화산형은 진액을 보충하고 가짜열을 내리는 처방을, 늪지대형은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부종과 내장 지방을 빼는 처방을 쓰고 있습니다. 심치료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 안면 홍조를 줄인다는 건 여러 연구로 확인된 사항이고요. 태반 추출물인 자아거 약침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성분으로 호르몬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밸런스를 찾도록 돕는 원리입니다.
다만 이건 꼭 말씀드려 하는데요. 생활 습관이든 치료든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사라진 상태로 놔두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파르게 오르고 폐경처기 골량 소실은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빨라지거나 자율신경 불균형이 만성 통증으로 굳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한 달째 체중이 1kg도 안 빠지시는 분, 일주일에 3일 이상 잠을 설치시는 분,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 싫으신 분, 관절통으로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 호르몬제를 부작용으로 중단하신 분은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단계이시니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갱년기는 참는 게 아니라 제때 관리해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본인 유형에 맞는 생활 습관부터 시작하시되 변화가 없으면 미루지 마시고 전문 치료를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인지 아니원 홍병인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